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호영 복지부 후보자 이번에 가장 큰 논란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이 경찰이 드디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5개 시민단체가요. 이 경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바로 정호영 후보자, 그 다음에 경북대 의대 교수 박모 씨, 그 다음에 심사위원 2명, 이렇게 총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그리고 이 정 후보자의 아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또 경북대 의대 교수 1명은요 허위 공문서 작성 협의로 각각 고발을 했는데요. 이 고발한 내용이 오늘 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으로 이첩이 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는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아들, 딸 편입하게요. 그러니까 이 정 후보자가 이 부원장 할 때는 딸이 들어갔어요. 2017년도에. 그러고 원장 할 때는 2018년도인데 아들이 또 학사 편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의 경우에는요, 2017년도 편입에서는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원장이 되고 나서는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생기면서 의대 학사 편입에 여기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의대생이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2급 현역 판정인데 2015년도 재검에서 4급 보충력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 측에서는요, 이 아들의 세브란스 병원의 재검 결과를 진단서와 함께 전부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2015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추간판, 즉 디스크 탈출증 맞다. 이래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말이죠, 이 정당이 추천하는 이 전문가들한테 자기의 아들의 이런 병원 진료 기록 일체를 다 공개하겠다라고까지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 병역 문제는 어느 정도 클리어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들, 딸의 이 아빠 찬스 의혹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경북대도 교육부 감사를 받겠다, 교육부 감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도 아들, 딸은 물론이고 본인도 필요하다면 교육부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요, 나는 깨끗하다, 깔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내용을 바로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그만큼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얘기가 뭡니까? 이거는 청문회까지 가자. 청문회라는 제도의 취지가 뭐냐?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다 그거 밝혀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심판을 받아보자. 그 심판을 받은 다음에 정말 이게 사퇴를 시켜야 할 뭐라고 그럴까요? 충분한 이 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그래서요, 이런 이 언론의 공세에 밀려가지고 이 사퇴를 처리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인수위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입장을 내고 있고요. 이 장제원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해서는요, 딱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아빠 찬스 의혹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주변에서는 이 정호영 후보자야 의대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청탁과 같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불가능한 구조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오늘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도 이번에는 검찰에다가 중앙지검에다가 특혜 편입 입학을 수사해달라, 이런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검찰에서 지금 이미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 통합해서 수사하는 게 좋겠다 해서요, 경찰로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요, 이 경찰에서는 수사를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오늘 고검장들이 박범계 장관을 만났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이 검수한 바, 이 법안 저지해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그러니까 이 김호수 총장이 박병석 의장을 만난 것은 이 김호수 총장이 입장문을 내놨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 간담회를 한 것은 법무부가 입장을 내놨고요.
지금 고검장들은 별도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무부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검수완박 법안 중단시켜달라 했는데 이 공정성, 수사의 공정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미 시종일관 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수사의 공정성, 이거를 검찰 스스로도 이 공정성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가진 거는요. 이 박범계 장관은 시종일관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 검찰이 자기하고는 단 한마디 얘기도 안 한 채로 이 검사장은 검사장대로, 평검사는 평검사대로, 또 부장검사는 부장검사대로 집단 행동을 벌인 거에 대해서는 서운하다. 이건 불만이다. 이런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는 공정성 내놔서 다행이고 하나 집단행동으로서는 불만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집단행동한 거 불만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너들 이제 집단행동 하지 마. 그리고 대통령도 집단행동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얘기를 국회하고 민주당하고 논의를 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 집단 반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박범계 이 김호수 총장한테 김호수 총장 당신이 책임지고 관리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법무장관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대통령과 마찬가지야. 집단행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회적 경고의 메시지,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상실감이 크다, 실망했다, 이러한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법무부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전국 박장관과 고검장들은 검찰국장으로부터 이 법안의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다.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치하여 우려를 표현했다. 그리고 고검장들은 이 검찰의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장관이 역량을 발휘해서 저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요, 박 장관은 이번에 이 평검사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 본인의 의견을 설명했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의견을 청취했다.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고검장들의 공감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의 공정성, 왜 이게 공정성이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검수완박을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내가 법무장관인데 내가 고검장들 지휘부하고 의견이 많이 비슷해. 공정성 확보. 그러니 그 밑에 부장검사, 평검사 떠들지 말고 집단행동 함부로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러한 우회적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박범계 장관이 오늘 간담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법무부 그리고 이 검찰 논의 진행 방식에 대한 소회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좀 서운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간담회가 마친 후에 박범계 장관은 언론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검장 간담회에서 저와 깊은 상의 없이 검사들이 전국적으로 집단적 의사표시가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느낀 깊은 상실감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집단행동 벌인 거 이거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일종의 이 가볍지만은 일단 경고성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박홍근 원내대표, 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강행철의 총대를 메신 분 중에 하나가 박홍근하고 윤호중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 강행철이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연합뉴스 TV에 출연해서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양자 의원을 향해서는요,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래서 양양자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민주당 이 강경파 의원한테 들었는데 이거 검수완박 안 하면 청와대 20명 감옥 간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폭로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본인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본인도 할 말이 많지만 개별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이 양 의원이나 주변에 말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의총에서나 법안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부인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원칙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근 수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영배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는 연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불가피했다, 이런 점을 또 부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4월에 이 법안을 뭐라 그럴까요,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진한 권력기관 개편 문제가 최소한 5, 6년 정도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예. 그래서 양 의원이 공개적으로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면 안건 조정에서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예, 그래서 이게 강행 불가피성을 지금 계속 역설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내일이죠. 내일 22일 본회의 소집해달라, 이렇게 박병석 의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인데 늦어도 5월 2일에 정부로 의결된 법안을 이송해야 처리할 수 있고, 역사 남은 이번 주는 내일 하루가 있고, 여러 번 본회의가 열면 이 다음 주에 한두 번의 기회가 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요청을 한 건데 아직 의장으로부터 답이 없다.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에 법사의 의견이 없다면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요. 6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는요, 유불리를 따지며 입법을 추진했다면 그건 정말 불순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 사명감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법 시스템, 이 검찰의 수사, 이 공정성, 객관성이 없다, 순수한 의도를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여론이 좋지 않거나 지선에 나쁜 영향도 있겠지만 역사적 소명, 절박함을 가지고 논의에 착수했고, 국민이 보기에 요란한 수레바퀴로 그칠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결론 날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전히 강행 추진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신평 변호사, 요즘 아주 잘 SNS를 하고 있어요. 현대판 매국노들이다, 민주당을 향해서 아주 강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정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꼼수까지 불사하면서 폭주하는 기관차에 계속 불을 떼어 가속시키고 있다.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법제는 있을 수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초유의 입법을 하려는 것인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힘없는 서민들이다. 그래서요,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적 부패 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고, 최근 몇 년의 우리 경험에서 보면 진보 귀족은 빤스 벗고 덤비는 자처럼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 예, 그러면서요, 왜 국가의 범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견제되지 않은 경찰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아예 그들은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버렸다. 예. 자, 그래서요, 이거를 구한말에 비교해보면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 친일파에 견줄 수 있고,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지금 민주당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왜 그들은 검찰공학에서 나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아예 경찰 제국을 건설하고 이 야단이냐. 예. 그래서 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선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왜 없는 것인가. 그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 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도 못하다. 그들은 현대판 매국노들이다. 아주 비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양자 의원은요, 아주 특이한 또 입장문을 내놨네요.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거둬라.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예, 이러한 이 일종의 수합 의견을 내놨는데, 이건 아니 비교할 대상은요, 이 등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지정을 철회하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있어야 이 대가성이, 즉, 이 등가성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검수완박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형사사법 시스템 제도를 망각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말하자면 말살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 그리고 신평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경찰 국가 더 무서운 이걸 만드는 일이다. 이런 것이 지금 세간에 아주 일치된 비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은 바로 법무행정의 총사령관이에요. 즉 법치를 지키려고 임명한 사람이에요. 민주당은 법치를 깨려는 집단 세력이고, 한동훈은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법무행정의 공정성,
그리고 법무장관은 이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행사하든 안 하든 간에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사람인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 검수한박 안 할 테니까 처리하라? 이거는요, 이 양 의원답지가 않아요. 양 의원이 이번에 반대한 거 보면은 저도 양 의원 이 보좌관의 이런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든가 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번에 반대하는 걸 보고 저도 생각을 좀 바꿨는데요. 이 대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한동훈과 그다음에 이 검수한박법 이를 수합해서 다 철회하자. 이거는요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망이 크다. 그래서 이 양 의원이 내는 입장문을 보면요, 일상이 마비될 정도의 문자와 전화, 정말 전화도 정치인으로서 새겨들어야 할 소중한 고견이라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이 저희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며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함을 해당해 달라. 그러면서 어떤 입장을 내놨느냐. 현 사태는 공정성을 잃은 검찰과 한동훈 장관을 지명한 윤석열 당선인이 자초한 일이다. 한동훈에 대한 지명을 처리하라. 그리고 이 민주당을 향해서는요, 강행 의사를 거두고 새롭게 논의 구조를 만들어가라. 수사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다. 이러한 거대한 개혁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소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사태의 답은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그 완료를 박 원내대표가 판단할 게 아니라 관계자들이 판단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 이 경고 메시지를 날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또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양양자 의원 등가성이 없다는 거 제 방송 보시면요, 양양자 의원 꼭 시정 조치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